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스토리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보험사하고 첫 통화 중요하죠. 첫 통화. 이 첫 통화 때 모든 사건의 한 70%는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첫 통화를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넘겨버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치료 어느 정도 받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제 보험사 담당자랑 통화를 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뭐 카페나 아니면 저희 영상들 이렇게 보시면서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안 하시죠? 안 보시죠? 근데 이제 뭐 영상 보시고 카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준비들까지 다 하실 거예요. 왜냐면 난 사고가 처음이니까. 보험사를 처음 상대해보니까 떨리거든, 무섭거든. 보험사 담당자 연락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담당자한테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안 와. 막 초조해. 얘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뭐 사건 잘못됐나? 뭐 내가 뭐 잘못했나? 피해자분이 멘붕에 빠지시는 거죠. 근데 또 내가 먼저 전화하기 싫어. 자존심 상해. 그리고 사건 잘못될 것 같고 내가 합의 급해 보이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 기분이 나빠. 그래서 막 이거 민원을 넣어야 되나 막 카페에다 막 질문도 올리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한테 마침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어떠시냐? 몸은 아직 몸이 아프다. 50만 원 드릴 테니까 합의할 생각 있냐?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50만 원. 근데 뭐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를 하니까 그 금액을 합의 못하고 나 치료 더 받겠다. 근데 피해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넌지시 그러면 더 높은 금액을 얘기를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피해자분은. 근데 보험사 또 안 그러거든. 왜냐면 여기서 금액을 백날 높여봐야 나중에는 그 금액이 가이드라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50만 원 제시를 했는데 피해자가 싫대. 치료 더 받겠대. 100만 원 싫대. 치료 더 받겠대. 150만 원 싫대. 치료 더 받겠대.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못해. 전화를 끊어. 그러면 이 보험사 담당자는 다음에 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할 때 이 150만 원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합의금 쉽게 올리지 않아요. 내 무덤 파는 거거든요. 합의금 쉽게 안 올려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50만 원을 제시를 해서 치료 더 받겠다고 했더니 그럼 치료 더 받으시고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저를 뜯겨놔버리는 거예요. 뭐 후기들 보니까 담당자들 뭐 이렇게 막 조율도 하고 하던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제 또 멘붕에 빠지는 거지. 야, 보험사 대단하네. 이거 심리전 장난 아니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아마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사건 초기에 발생하는 일들일 거예요.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염자 진단을 받은 피해자분들은 좀 약간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요. 초반에.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명절 세고 명절 때 눈도 많이 와가지고 출근했더니 막 사건이 막 이만큼 신권이 배당이 더 쌓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는 뭐를 해야 될까요? 적은 금액에 빨리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빨리 사건을 쳐내야 될 거 아니야. 전화해요. 싹. 50만 원에 합의하시죠. 50만 원에 합의하시죠. 50만 원에 합의하시죠. 이렇게 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 걸러져요. 그 금액에 합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싹 걸러진단 말이지. 그 전화 중에 한 통을 받으신 거예요. 아까. 나는 지금 그냥 50만 원에 합의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하고 분쟁을 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치료 더 받겠다고 한다면 치료 더 받으세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냥 전화 끊으면 돼요. 그냥 거기서 뭔 분쟁을 해봐야 나는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그냥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랑 그냥 전화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1차로 좀 어느 정도 걸러내고 이제 두 번째 걸러낼 사람들은 뭐겠어요? 합의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50만 원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딱 전화를 했을 때 합의할 생각은 있는데 합의금에 좀 불만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이제 좀 모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줄 수도 없는 너무 높은 금액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500, 1000만 원 막 이렇게 막 사건 초기부터 얘기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던져놓고 지금 이 사람들은 합의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괜히 전화해봐야 싸우기만 해. 그러니까 던져놓고 이제 합의 의사가 있는 사람들 이만큼을 모아놨어요. 이제 이분들한테 다시 또 전화를 하게 될 거예요. 전화를 해서 정말로 이제 합의 의사가 있는 건지를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넌지시 떠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뭐 담당자들 성향이 다 다르고 피해자분들도 막 소심하신 분들도 있고 막 과격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성향의 피해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히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피해자가 정말 합의 의사가 있는 건지를 먼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분들을 붙잡고 백날 얘기해봐야 괜히 그냥 4시간만 허비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빠르게 치료 잘 받으세요. 완치되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냥 이렇게 빨리 쳐내는 게 나아요. 근데 이것도 담당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요. 사건을 막 빨리빨리 쳐내는 분들이 있고 그냥 느긋하고 여유로우신 분들도 있고 좀 성향이 좀 다 다르다 보니까 뭐 모든 사건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좀 약간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시를 하겠죠. 왜냐면 얼마를 원하는지를 또 알아내야 돼요. 이 피해자가. 그래서 너무 높은 금액 얘기하면 던져버리면 되는 거고, 내가 줄 수 있는 금액대의 금액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조율하면 되는 거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피해자분처럼 그냥 저 치료나 받을게요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합의가 늦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피해자는. 근데 합의 의사가 있다라는 걸 넌지시 알려주면서 나는 이만큼의 합의금을 원한다 라는 부분, 그 부분을 담당자한테 넌지시 알려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공은 담당자한테 넘어오게 되겠죠. 내가 그 금액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300을 원한다 합의할 생각도 있고, 이런 부분을 넌지시 전달을 담당자한테 했을 때 오늘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담당자가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뭔가 합의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갈 수도 있어요. 되게 쉽게 그 금액 너무 많고 좀 조율해달라, 뭐 250에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건 그냥 금방금방 끝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왜 그 금액을 생각을 하느냐, 뭐 소득이 있느냐, 뭐 이번 며칠에 뭐 이런 얘기들 막 오고 가면서 막 티격태격 다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흔히 발생을 하는 일들이니까 뭐 그런 다툼이 생겼다고 해서 뭐 기분 나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서로 의견 나눈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간 상태에서 오늘 합의가 안 되고 전화를 끊었다 하더라도 내 의사는 전달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며칠 있다가 담당자한테 또 전화가 온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오늘 합의가 끝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 300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하냐, 좀 깎아줄 생각 없느냐, 이제 또 이런 얘기들을 조율을 할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분은 뭐 얼마를 깎을지, 아니면 난 그 금액을 고수를 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난 원래 처음부터 250 받을 생각이었으니까 250 하자 해가지고 오케이 콜 사인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합의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합의를 쉽게 풀어나가시는 분들의 합의 요령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이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합의 의사가 있다, 얼마 정도의 합의를 원한다, 이거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첫 통화 때 이런 얘기들까지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피해자분께서 나는 그냥 합의 생각이 없고 몸도 많이 아파, 그러면 나는 합의 의사가 없다라는 거를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담당자 전화 절대 안 와요. 근데 나는 그냥 몸도 괜찮고 좀 치료 좀 받으니까 괜찮고 합의할 생각도 있어. 그러면 합의 의사를 비치세요. 그리고 원하는 금액도 얘기를 하시고. 물론 모든 사건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쉽게 풀리는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케이스들마다의 차이들도 있고, 뭐 조금 다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페인트도 안 까졌는데 뭐 가해자랑 막 마디모를 하네 마네 막 해서 막 경찰 접수를 하네 마네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막 케이스들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담당자 성향, 피해자 성향, 센터의 뭐 현재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차이들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쉽게 안 풀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또 쉽게 사건이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담당자가 나한테 어떤 얘기들을 할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 얘가 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캐치하려고 저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원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들리실 거예요. 그러면 제시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건은 쉽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합의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알고 내가 보험사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거를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뭐 엄청나게 뭐 스킬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그렇게 사건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